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다시 활력을 되찾나 싶었는데 2,500선 탈환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상승분을 오후 들어서 왜 다 반납한 겁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왔던 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슈를 소화하면서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 이 미국 선물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양지수는 힘을 잃고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증시는 8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에는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장초반 127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크게 줄이고 1285원 선에 결국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전에는 이제 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오후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우리 통화 약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좀 반영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으로 이제 75bp 인상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이제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증권가의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한 점은 국내 증시에 좋은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연말까지 175bp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이지만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6월 FOMC 이후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고 최근 급락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단기 낙폭이 컸던 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제시한 업종은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FOMC 불확실성이라는 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했다는 점만 놓고 봐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지금 지수는 바닥을 찾아야 하는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최근 7거래일 동안 내리꽂았던 이 코스피 지수는 올해에만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말 이후 2년간 올랐던 그 주가를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네, 단기적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혹시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네, 공통적으로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강도 긴축에 따른 유동성 감소를 꼽았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이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된 만큼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은 올해에만 이미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추가 이탈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7월에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시화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진다면 국내에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달러로 몰려들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는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국내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 로이터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아 통화 약세 전망이 역대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번 자이언트 스텝 이전에 한 조사라고 하거든요. 환율 상황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도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증시가? 네,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총 3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5년과 2018년 이 두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대폭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외국인 자금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연구원은 FOMC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은 길어도 6월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다음 달 초순 전까지는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둔화 신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지금이 하락장임을 인식하고 만약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기간을 통해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작고 배당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달 금리가 과연 역전될 것이냐 이어지는 고웨스트에서 미 연준의 다음 스텝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